기본적으로 목차는 먼저 보면 두 개로 하나 물어볼 때 하고 두 개 물어볼 때, 세 개 물어볼 때, 네 개 물어볼 때,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못 써요. 하나는 원래 선수들은 특히 아니, 뭐 여러분 써도 돼요. 어차피 지금은 써도 돼요. 근데 선수가 되면 하나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를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섯 개, 다섯 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만 하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3.5페이지 만든다는 목차는 안 할 거예요. 일단 일단 목차 왜냐하면 3.5페이지는 아직 3페이지도 못 써요. 3페이지, 3.5페이지 어떻게 씁니까? 혹시 일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 만드는 거, 3페이지부터 만들고 3.5페이지는 제가 봐서 3.5페이지는 물어본 거 그냥 그대로 쓰고 1달러이나 4달러 쓰면 3.5페이지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3페이지 만들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1달러하고 4달러가 웬만하면은 물어본 거는 2, 3달러에 넣자. 이 조건은 뭐냐면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물어봤을 때 예외도 있긴 해요. 예외도 있자 좀 말씀드리겠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2, 3달러에 만들어 놓고 1달러에는 개요도 쓰고 4달러에는 사실 표준 제일 좋죠. 표준이나 확장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4달러가 항상 그때 4달러 말씀드리는 게 1달러, 2달러, 3달러를 맞았을 때 플러스 알파로 4달러를 플러스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4달러가 실제 고려사항이나 조금 무미건조한 내기 쓰나마나 읽으나마나한 내용을 써버리면 플러스 알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손만 아픈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받으려면 4달러에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숫자 들어간 것들 그래서 많이 써요. 숫자, 표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장,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4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아까 모니터가 나오면 세마포 그림을 그리듯이 정해진 건 없지만 영희님 눈 뜨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 알파답게 써야 돼요. 그리고 4달락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밀어낼 때. 분량 어차피 밀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1, 2, 3달락을 잘 쓸 때. 이때 4달락을 쓰는 거예요. 3달락 그 외에는 쓰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써봤자 점수가 안 나는데 왜 받아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 세 개, 네 개를 여기다 우겨 넣는다. 그리고 두 개, 네 개는 편해요. 두 개, 네 개는 편한 게 두 개 물어봤을 때는 2달러에다가 3달러 개념도 뭐 기술 요소, 구성도 구성 요소 이렇게 쓰면 끝이죠. 이거는 사실 두 개 물어볼 때는 상관없어요. 두 개 물어볼 때도 상관없고 네 개 물어보면 사실 네 개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 개 물어보면 1에다가는 A, 다에다가는 A, 나에다가는 B 그리고 다에다가 C, 나에다가 D. 그러니까 두 개, 네 개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거를 근데 지금 계속 전제를 까는 게 1달러하고 4달러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 1달러를 쓰면 되지 않나요? 써도 되죠. 근데 그걸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4달러 빼고 2, 3달러 안에만 넣는다라는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네 개는 필요 없어. 오케이? 됐죠? 그러면 세 개가 남았어. 다섯 개는 이제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세 개가 남았어요. 세 개짜리가 가장 고민인 거죠. 그런데 A, B, C가 있어요. 보통 ITP 같은 경우는 C를 한 바닥으로 쓰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기술사마들마다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첫 번째로는 정답이 있는 거를 여기서는 2달러 지금 2달러하고 3달러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 C를 넣든 반대로 2에다가 A를 넣고 3에다가 BC를 넣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를 여기다가 한 페이지를 바를 것이냐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인 거죠. 근데 만약에 A, B, C 레이어가 똑같아요. 중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첫 번째 토픽에 만약에 아이아 사스파스 이거는 똑같잖아요. 뭘 한 바닥을 써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레이어가 똑같을 경우에는 조건이 내가 잘 쓸 수 있는 걸 한 바닥 쓰면 돼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그게 딱 편하죠. 내가 못 쓰는 거를 한마다 쓸 바에는 잘 쓰는 거 한마다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가요. 그런데 물어본 거는 이제는 레이어가 좀 달라. 물어본 게 구성 기술 요소, 동향, 고려 사항이에요. 이러면 이제 또 레이어가 좀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일단 잘 아는 거 쓰긴 해야지. 잘 아는 거 다 안다는 전제 조건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게 다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잘 아는 거를 만약에 내가 기술을 몰라 그러면 고려사항을 한 번 써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다 안다는 조건에서는 여기서는 정답 있는 거. 왜냐?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려사항은 정답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해요. 왜냐하면 아마 그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채점도 아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고려사항은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저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확실히 딱 임팩트 있게 쓴다. 아까 전에 문제 중에서 IT 투자 있잖아. IT 투자 있었는데 문제가 개념 필요성 주요 활동이고 그리고 그 평가 항목 정성적 정량적 있었잖아요. 정성 정량 개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제가 아까 채점을 하고 왔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처음 채점하는 느낌이 여기 보면 오케이 맞았다고 전제로 쳐. 그러면 오케이 한 13점부터 깔고 가요. 점수는 깎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도 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틀려도 돼. 틀리면 마이너스. 이 새끼 봐라. 봤자 내 15점 주려다가 14점은 깎진 않아요. 무조건 15로 갔으면 15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12에서 13점을 깔고 갑니다. 다 쓰면 3페이지 다 쓰면 12에서 13 정도 깔고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념 맞았어. 오케이. 그럼 마음속으로 한 13 정도로 가요. 이게 다 틀렸을 경우에 13점 뭐라 되는 거죠. 2달러, 3달러 다 틀렸을 때 13.5로 다 그냥 점수가 돼요. 근데 주요 활동 있어. 근데 잘 썼어. 잘 썼는데 느낌이 안 와.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거니까. 절차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만 만들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잘 몰라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해설지마다 또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분이 있어요. 틀리면 틀린 명분이 있고 맞으면 맞았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명확하게 활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림 절차 표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쓰면 오케이 좋아. 그 정도로 느낌인 거지. 여기서 플러스를 받으면 진짜 많이 받아 14점 정도 주지 뭐 여기서 1점 더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시점해보니까 그래요. 정답이 없는 거는. 종원이 졸려요? 그래요? 마지막에 근데 여기는 정답 있잖아요. 정성적 정량적은 정답 있잖아요. 여기에 뭐 IRPP 그런 것들 무슨 BCG 매트리스 이런 거 정성 정량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15에서 16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는 웬만하면 임팩트 있게 쓰려고 어차피 정답이 없는데 그래서 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채점할 때 기준이 뭐냐? 기술, 동향, 고려사항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얘기할 때 이거를 2달러에 쓰고 얘를 3달러에 써라라고 말씀드려요. 명확하죠? 정답이 있는 거를 한 바닥 쓰고 나머지 두 바닥을 두 개를 그냥 반반씩 나눠 쓰면 돼. 어차피 동양도 사실 한국, 일본, 미국 또 뭐 있어? 대충 글 쓰면 사실 채점할 때 보면 뭐 그렇네 그렇겠지 뭐 하고 넘어가요. 해설지랑 1대1로 매핑해서 막 쓴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이나 고려상 그럴듯하게 그래서 신문이나 그런 걸 많이 보고 이게 만약에 내가 IT 투자의 동향을 물어봤지만 나는 다른 거에 동향을 때려 박아서 IT 동향스럽게만 고쳐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양이나 고려상 같은 경우는 다 나로 쓰고 기술은 2달러 쓴다.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는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동양 이게 원래 논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동양 고려 사항 기술 요소 사실 논리적으로 기술을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여기가 2단락이 되고 여기가 3단락이 되겠죠. 한 페이지. 이 위치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지. 동양 기술 고려사항. 이게 골때리죠. 얘는 일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든 붙어야 돼. 누구는 한 페이지 써야 된다며. 방법이 얘를 파란색 2단락, 3단락이 있고 얘가 2단락, 얘가 3단락. 방법은 파란색하고 보라색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기술 요소는 동양에 붙던지 고려사항에 붙어야 돼. 둘 중에 하나 붙을 수밖에 없어. 어디에 붙이냐? 마음대로 붙이면 되죠.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동양을 잘 쓸 것이냐 고려사항을 더 잘 쓸 것이냐 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기술을 어디다도 껴야 되는데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근데 동양도 조금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고려사항은 한 페이지만 그냥 그림표로 예쁘게 그리면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얘를 2단락으로 놓고 고려사항을 3단락 넣을 것 같아요. 왜냐? 동양은 한 페이지 쓰기엔 좀 부담스럽긴 해. 동양은. 사실 쓸 수 있지. 아까 말씀드린 그룹핑을 한국, 일본 그 외, 한국, 미국 그 외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그룹핑을 쓰면 되니까 쓸 수는 있지만 하지만 고려사항 훨씬 더 쓰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어차피 소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개, 3개, 4개. 오케이? 이제 좀 이해되죠? 그런데 1단락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어요. 1단락에 넣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물어본 게 그럼 2개 물어봤어. 개념이랑 기술 요소 물어봤어요. 골 때려 이렇게 넣으면 개념, 기술 요소. 우리는 여기는 배제할 것 하려고 했죠.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개념 써야 돼요. 기술 요소. 그리고 우리는 특징은 쓰는 거 없어요.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 않으면 특징은 1단락에만 쓸 수 있지 2, 3단락에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은 목차가 짜치기 때문에 굉장히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1단락에다가 그냥 칸 채우기 용도로 쓰는 정도로 쓰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써요. 그런데 여기 개념은 좀 달라요. 개념 있을 때 이거 한 페이지 어떻게 쓸 건데? 이게 애매해요. 개념을 한 페이지 바르기가 힘들어요. 사실 개념을 가장 이상적으로 바르는 건 뭐냐면 광의적 개념. 저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광의적, 그리고 협의적, 기술적 이런 식으로 기술을 4개로 발라버리려. 어떻게 쓰냐고 말도 안 되지 이거를. 못 써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가에다가는 개념. 그리고 목차는 무조건 물어본 대로 써야 돼요. 만약에 개념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이게 대목차라고 갖고 나는 소목차라고 할게요. 저는 이게 편해서 대목차는 무조건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개요 개념 및 여기다 뭐 쓸 거야. 나는 지금 뭐 여기다 뭐 구성요소 쓸 거야. 개념 및 구성요소 썼어요. 구성요소를 어디 물어봤는데?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나는 개념밖에 안 물어봤는데 왜 얘는 구성요소가 썼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대목 차이는 무조건 개념만 쓰는 겁니다. 물어본 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의 개념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이달라 여기에는 저는 리듬을 쓸 겁니다. 왜 쓰냐? 여백 때문에. 여기 뒤에 여백 때문에. 그러니까 리듬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는 문제 1교시 1교시 쓸 때 1번에 리듬을 쓰지만 그 외에 2교시 시험에도 저는 목차가 너무 짧으면 너무 비어 보이고 초짜 같다는 느낌 들어서 만약에 딱 짧아 보인다? 그럼 저는 아까 그 기대 효과. 인간적으로 기대 효과가 뭐야?
4에 기대효과 썼더라고.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야. 뭐 IT 분명히 여기는 가나다라에 아마 나의 기대효과를 썼을 거예요. 그럼 기대효과 하면 나 왠지 좀 그래. 앞에 깔고 분명히 뭐 IT 투자 어쩌고 써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IT 투자의 기대효과 이렇게 돼야지 좀 더 그럴듯한 목차가 되지. 그냥 기대효과만 딱 쓰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이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물어본 거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목차에는 무조건 개념을 쓰고 그러니까 개념을 한 페이지 쓰기 어떻게 쓰냐. 개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쓰고 그림 그리죠. 그림 쓰고 개념을 물어봤기 때문에 보통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그 2교시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쓰긴 하죠. 왜냐하면 개념을 물어봤지 않았는데 혹시나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요. 개념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이야라고 명확하게 짚어줘야 그 사람이 그걸 읽고 가요. 사실 2교시형을 전체를 읽는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2교시형은 채점자가 컨디션에 따라서 나 너무 피곤해. 나 막 정신 나갈 때 있으니까 그때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물어보지 않을 때는 안 읽어도 상관없잖아요. 개념을 안 읽어도. 그런데 개념을 물어봤을 때 반드시 여기다가 그래서 보통은 그림 그리고 여기다가 개념을 쓰던가 또 하나는 여기다가 개념 뭐 네모를 치던지 쌍따옴표라든지 밑줄을 치던지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념을 써주셔야 됩니다. 개념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외에는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해도 무방하다. 안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나에는 보통 특징 쓰죠. 여기는 개념과 특징은 한 친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특징. 만약에 내가 뭐 구성 요소 같은 거 쓸 수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 기술 요소를 물어봤는데 구성 요소까지 쓸 수 있다? 에이 못 써. 절대 못 써.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 그러면 사실 저는 만약에 개념을 물어봤으면 특징 그 구성 요소보다는 저는 특징이 좀 더 어울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개념을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개념. 2개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1단락을 침범할 경우가 있어요. 1단락을 침범. 보통은 이제 1사단락을 침범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1 개념 2 기술 요소 3 동향. 3개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2, 3, 2, 3 이런 경우 있겠죠. 3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개념도 그리고 기술 요소 쓰고 아니죠. 개념 이럴 경우에는 기술 요소 짜쳐서 안 되겠다. 바꾸시죠. 동향 기술 요소. 그럼 이렇게 됐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어본 것처럼 2개 하나 묶고 하나 또는 2개 묶고 그러면 당연히 뭘 묶죠? 한 바닥으로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당연히. 물어본 거니까 기술 요소 정답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더 확장을 생각하면 물어본 걸 사람마다 용어가 다른데 보통 풍부하게 써라는 얘기예요. 풍부하게 많이 써라. 맞지? 물어본 걸 풍부하게 많이 쓰는 게 맞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 동향이 좀 더 찌그러지잖아요. 동향이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개념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채점을 할 때 개념이 2줄에서 이해가 가면 돼요? 아니면은 한 4-5줄 정도 써서 이해가 가면 된다고 봐요? 2줄은 충분하지. 2줄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앞에 개념이 등장을 하면 1단락에다가 개념을 넣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만약에 이거 없다고 하더라도 2개 물어봤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2번, 3번 쓸 거죠. 1단락에다 개요나 개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개념이 붙으면 그냥 이걸 개념으로 위에 박아버리는 거죠. 명확하게. 근데 이게 없을 때는 1단락에다 개요 쓸 수도 있고 뭐 필요성, 등장 배경, 메커니즘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에 있어. 개념을 물어봤어. 그러면 1단락에다 개념을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개념. 이러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2개 물어본 거지. 이제. 2개 물어본 거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까 2개, 3개에서는 좀 이해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응용력이 좀 필요해요. 또 하나 이제 개념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개념, 필요성, 동향, 3, 기술 요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어본 건 4개야. 4개 물어본 게 4개인데 딱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또 필요성. 우리가 1달러에 보통 뭘 쓰는지 고민해 보시면 보통 개념, 필요성, 등장 배경. 이거 많이 안 쓰나요? 많이 제일 이거 말고 더 쓸 게 없어. 이게 개념을 포함한 게 개요니까. 개요가 되니까. 더 1달러에 쓸 게 뭐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1달러로 가자는 얘기인 거지. 2달러로 굳이 빼지 말고. 어차피 그러면 이거를 2달러로 쓰면 1달러에 쓸 게 없어. 그래서 1달러에 쓸 게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원래 1달러에 쓸 거를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3개 물어봤으니까 2달러에 배치하고 3달러 배치하지 말고 1달러에 쓸 거가 만약 물어봤을 경우 얘를 앞으로 머리로 끌고 오자는 거야. 머리로. 오케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 개념 필요성 물어봤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이제 3페이지 쓰는 방법이 3페이지 쓰는 방법 첫 번째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1. 개념 및 필요성. 뭐뭐의 개념. 하고 뭐뭐의 필요성. 1달러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 필요성 이렇게 쓰면 개념 한글 쓰고 필요성. 1페이지에서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줄밖에 안 들어갑니다. 3줄. 왜냐하면 위에 문제, 답, 1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3줄밖에. 그냥 3칸만 쓰면 돼. 3칸만 써서 구분, 그룹핑하고 그룹핑 고민하지 마세요. 그룹핑은 비어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룹핑하고 여기라고 막 온라인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1대1로 매칭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합격하려면 순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답안지 품질 첫 번째입니다. 품질은 뭐냐면 글씨가 읽히기만 하면 되는 수준을 품질이라고 해요. 사실 아까처럼 합격한 그 친구처럼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은 예외예요. 그 사람 말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 읽을 수가 있으면 된다. 가독성이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2번째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이 그룹핑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 그룹핑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룹핑까지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얘는 키워드가 뭐고 키워드를 감싸는 또 하나가 그룹핑이 뭐고 그런 걸 다 이해할 정도니까 얘는 합격을 해야 되는 놈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놈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까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핑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기술 요소예요. 기술 요소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만 먼저 위로 때려 박아요. 보통 편 5줄이니까. 핵심 키워드 한 때 때려 박고 사실 키워드 다 기억 안 나잖아. 한 3개만 때려 박고 뒤에는 그냥 대충 지어 쓰는 거죠. 지어 쓰고 여기에는 그냥 기술적 관점 해서 그냥 그래? 기술적 관점? 여기는 재무적 관점? 좋다. 쓰면서 좋아. 이거는 뭐 쓰지? 그럼 관리적 관점 쓰냐? 몰라 씨.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고민하지 마. 그룹핑을 고민하지 마. 시간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전까지 그룹핑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멘토링을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만 그룹핑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전에 키워드 채워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룹기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성을 하면 한 페이지가 되겠죠? 한 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페이지 되면 그냥 3페이지 쓰게 되는 거죠. 그럼 3페이지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4페이지가 없어. 4달러기. 이렇게 써도 돼요. 첫 번째 방법처럼 그냥 3페이지 물어본 거 기술 아니 개념 필요성 동향 기술 한 페이지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쓸 거면 묵차범위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나는 4달러 나는 만약에 여기서 산다 0.5페이지 더 써가지고 4달러 간다고 하면 베스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손이 똥손이라서 그렇게 막 못 써. 그러니까 2.5페이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1. 개념 및 필요성. 부분, 개념, 필요성 딱 3개 쓰고 설명. 이렇게 쓰면 아까 그 뒤에 있는 것도 2페이지 썼죠. 3개 썼죠. 여기 똑같이 3개 써요. 차이가 없어. 차이가. 그리고 아까 전에는 간글 있고 이거 있고 여기도 있고 목차가 한 4줄 정도 더 잡아먹어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목차가 4줄 두니까 여기에 그림 그릴 수 있는 5칸이나 최소 5칸은 나와요.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고 간간 쓰고 뭐 기술 및 동향 기술 기술이죠 그냥 기술 동향 필요성 얘는 한 줄씩만 2줄이요 2줄 무조건 2교시는 2줄 한 줄을 짜쳐요. 그리고 쓸 게 없어. 필요성을 한 줄로 쓰려고 하면 필요성은 필요성스럽게 써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 표준화요. 데이터 표준화에서 필요성 있어. 필요성을 쓰려고 해. 근데 뭐였을까?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합친다. 왜냐하면 뭉쳐져 있으니까 사일로화된 데이터 합치고 아니면은 뭐 가독 뭐, 검색의 용이성 검색도 용이하더라 그러면. 그런데 표준화 쓰고 표준 여기다가 검색 사일로 우리는 여기만 안 읽어요. 여기는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요. 못 읽어. 구조적으로 못 읽어. 불가능해. 근데 읽는 경우가 유일하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냐? 여기가 비어있을 때. 조금 비어있을 때. 3단 표는 글씨만 꽉 채우면 안 읽어요. 그런데 여기 만약 쓰다가 이만큼 쓰고 이만큼 썼어요. 그러면 읽고 싶다. 막 읽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는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꼬투리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답안지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꼬투리가 있으면 성의가 없네. 얘 그냥 13점 넘겨줘. 근데 누가 만약 컴플레인 들어와 우리는 명분이 있으면 명분 싸움이자 모든 게 명분 싸움이듯이 채점도 명분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줬어요? 명분이 있어.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만약 13점 덮어줬어. 근데 혹시나 컴플레인 막 들어왔어. 기수사님 근데 이거 왜 점수 기본적으로 답안지도 다 못 채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점수가 많이 주냐.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기술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요? 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명분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으면 안 돼요. 설명이 개판이어도 상관없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써도 상관없어. 그렇게는 안 쓰겠지만 대충 그렇다기만 앞에 그냥 만약에 쿠다가 아까 GPU 있었죠. 쿠다가 뭐 하는 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GPU는 아니죠. GPU에서 데이터를 연산하는 기법. 근데 여기가 좀 남았어. 및 활용. 또 남았어. 콤마하고 연산. 및 콤마 이렇게 늘리는 거야. 정의도 그렇게 늘리잖아요. 누가 그래 썼던데? 진호가 정호님이 썼나? 아무튼 이렇게 정의도 애매하게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기술 썼어. 어떻게 기술 및 활용 프레임워크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누가 틀렸다고 봐. 기술일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누가 틀렸다고 봐. 나는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 썼지만 채점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소프트하게 넘어가면 땡큐지 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다. 그때그때 응용력이 좀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설명에 애쓰지 마. 설명에 애쓰지 말고 고민하지 마. 키워드만 외우세요. 이해하면 3년 4년 합니다. 안 외워져요? 자주 보세요. 외워집니다. 그리고 설명 몰라도 돼. 두음만 따가지고 두음 앞자리 앞에 만약에 뭐 아까 통입이 뭐 아까 원품 전분 전분 원칙 원 뭔지 그래 원래라는 말은 안 쓰겠죠.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원기 써도 뭐냐면 두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뭔가 적극적이 되고 쓰고 싶고 뭐 어떻게 보지 모르겠어 그냥 쓰자 대충 쓰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두음조차 기억 안 나면 미쳐버리겠네. 환장한다고. 두음만 알면 자신감이 생겨. 기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두음은 충분히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두음 정도는. 틀리면 어때? 근데 우리가 보면 땡이어도 플러스 알파가 안 되는 거지 감점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까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질문 잠깐. 네. 아까 그 개념하고 기술에서 두 개 물어볼 때는 네. 개념을 2달러에 썼잖아요. 네. 1달러에 근데 개념하고 필요성 경쟁력이 보통 1달러에 이렇게 개념을 쓰고 가자고. 잠시만요. 개념 기술 요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2달러에 개념 썼단 말이에요. 1달러에는 그러면은 등장 배경. 그렇죠. 그 정도 필요성 쓰면 되지. 두 개 물어볼 때는 그렇게. 아니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정답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1번. 이건 답안 특강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술 요소 채점자를 배려하는 게 뭘까? 아까 전에 그 제가 첫 주 때 그때 막 총평 때 말씀드린 게 이번에 채점하는 사람이 제일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형 뭐부터 봤어? 그러니까 일단은 분량 보고 템플릿 좀 보고 글씨 보고 그다음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인네들 이렇게 보고 채점할 거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빨리 끝나고 술 한잔 먹어야 되는 기사들 아까 말씀드린 진짜 그런다니까. 몇 시 끝날 거야? 끝나고 소주 한잔 하게 삼겹살에 빨리 몇 시 끝날 거야? 마치러 가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돈 벌러 왔는데 돈 벌고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월화수목 궁금했는데 그냥 가면 아쉽지. 집에 가면 혼나는데 빨리 밥 달라고 해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밥 먹고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채점자를 위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면 1달락에다가 여기서 개념은 바로 나올 거니까 상관없지만 기술 요소 저기 2페이지, 3페이지에 2페이지, 3페이지 들어가 있는 거를 앞달락에다가 조금 키워드를 네가 원하는 키워드를 써주면 어떨까?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오 좋아 다 있네.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뒤에 볼까? 안 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럼 채점자는 기분이 좋아질까? 이 새끼가 날 농락하네. 앞에 날 이렇게 확실히 내가 너를 부숴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땡큐지. 그러니까 1달락에다가는 저는 개요나 뭐 그래서 첫 번째 모르는 경우는 여러분들은 1달락에다가 무조건 개요 쓰세요. 왜냐하면 근데 선수가 되면 개요에서 좀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부터 논문이나 그런 거 보면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등장 배경부터 시작해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수가 되면 그렇게 목차를 타고서 논리적으로 쭉 이어가는데 무슨 논리가 어디 있어? 키워드도 모르는 판국에 키워드 몇 개 아는데 근데 키워드 몇 개로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딱 그 사람의 눈의 피로 술 먹을 수 있는 시간 확보
2시간 먹냐, 1시간 반 먹냐, 2시간 반 먹냐 차이가 있잖아요. 한 2시간 반은 먹어야 1차에서 끝나지. 1차 간단히 맥주 더 먹지. 1차 1시간 반이 짜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까 전에 물어본 게 우리는 웬만하게 물어본 거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1달러하고 4달러는 빼고 2, 3달러는 물어본 거 써야 돼. 그럼 아까 종훈이 물어본 게 개념 쓰면 안 되는. 써도 되지. 기술 요소 2페이지 쓸 수 있어? 그게 기술 요소 2페이지 쓰면 들어고 누가 쓰냐? 못 써.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기술사들이 멘토들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쓰라면 써봐. 그럼 내가 아까 그 민우님 제가 20점 줬죠. 정규가 20점 줬어. 내가 그럼 20점 줄게. 써봐. 못 써요. 못 쓰니까 이렇게 요령을 부려서 왜 우리가 구성 요소 쓰는데 구성 기술 요소 안 쓰고 구성도에 있는 구성 요소과도 외우고 기술 요소 둘 다 외워. 아우 베리굿이지. 근데 못 외우잖아. 기술 요소도 못 외우는데 구성 요소를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구성 똑같은 거 동어 반복 같은 말 일부러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근데 선수가 되면 여기에도 이제 구성도 그리고 구성 요소 막 쓰고 기술 요소 막 써요. 다양하게 써요. 뭐 한 3년 하면 그렇게 되겠죠. 또. 네,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텀 지나면 까먹으니까. 네. 개요랑 아까처럼 이렇게 개념하고 기술 목표가 나왔을 때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게? 개념 개념 기술 요소. 그럼 1번에다가 동명 배경 응. 걸 써야 되는데 네. 1번의 대제목을 개요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개요. 원래는 개요라는 게 논문도 그렇지만 개요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건 사실 써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저 같으면은 개념을 물어봤으면 개요는 쓰지 않죠. 그렇죠. 근데 써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 못 받을 거니까 어차피. 바로 그냥 등장 배경이나 뭐 필요성 응.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점수 나올 것 같아요? 만약 13점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냥 이거는 알았어. 넘어가요. 13점. 여기에 근데 만약에 그럴듯한 딱 보기에 그럴듯한 뭔가 키워드가 있어 보여. 오 하고 오 느낌. 근데 느낌을 이제 좋은 감정, 이제 사랑하는 감정을 좀 가지면서 채점을 하는 거랑 별로네.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음식은 맛있고 아무튼 아니 음식은 맛있어야 맛있지. 아무튼 또 부분에 좀 빨리 지나가죠. 네. 네. 공향, 기술 요소, 고려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손바닥을 잡을 때 그 기술 요소가 중간에 껴가지고 네. 어디에 걸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기술 요소가 명확하니까 점수가 받기 쉬운데 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바닥을 처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 뭐냐면 2달락은 한 페이지, 3달락은 한 페이지.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게 안 쓴다고 최고랑은 차지도 않는데 이렇게 좀 나름의 룰이 있어요. 그리고 4달락은 반 페이지. 그렇다고 2달러를 반바닥.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 그럼 목차가 되게 애매해져요.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2의 동향 2.5페이지 쓰고 3의 기술 요소 및 고려사항 여기다가 1.5페이지 쓴다. 그러면 이제 100% 그래. 균형이 안 맞습니다. 배치를 잘 해주세요. 그렇게 100% 나옵니다. 내용보다는 어떤 밸런스가 더 중요한 포인트. 템플릿. 그러니까 템플릿은 깨지면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들한테도. 템플릿 깨지면 화나잖아요. 요소에 자신이 있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술 요소는 반바닥에 해야 얼마나 가슴 아파. 미쳐버리지. 가운데 꼈어. 그럼 가슴 진짜 아파. 하지만 어쩔 건데. 그렇게 욕심내는 순간이 나락으로 가죠. 여기는 이제 선수 조금 이제 안다고 이제 그 욕심내면 나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욕심낸다고 또 뭐라고 하죠. 욕심은 안 내야 돼요.
저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총평 할때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목차 연습할 때 음. 1번이었네.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김선님이 그때 이제는 하나를 한 페이지로 맞아요. 내가 말했잖아. 잘 들어. 내가 지금은 3페이지를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 3.5페이지는 넌 왜 3페이지 그냥 쓰면 돼. 3페이지는 멘트 뭐지? 목차가 필요 없어. 1, 2, 3인데 목차야. 그리고 4달러 플러스 알파 쓰면 0.5페이지 쓰면 되는데. 3.5페이지는 목차가 필요 없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면 돼요. 대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왜 고민해? 3.5페이지 10페이지나 쓰세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세요. 저기. 세 개 물어보는 것처럼 들었었는데 정규와 주요 원칙 테이블 이상 네. 있었고 그리고 3차 정규와 수행 표현 한 문장에 가나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쭉 있었는데 그거를 잘 쪼개는 거? 잡을 때 이렇게 쪼개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쪼개도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좀 다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1. 배경, 개념 및 필요성. 이거를 쪼개도 되냐 안 되냐라는 말이 조금 서로 의견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쪼개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바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쪼개도 된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쪼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기술자들도 있긴 하죠. 제가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 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애매한 거는 서로 같이 뭐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를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근데 반반이야. 반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쪼개도 되고 안 쪼개기 좀 싫으면 안 쪼개도 되고. 처음에 1달러 아예 정규와 공정 배경 이런 식으로 앞에 0.5페이지나 개요로 쓰고 그다음에 정규와 원칙 쓰고 저는 네. 그렇죠 그렇게. 뭐 오늘 한 11시까지 하죠 뭐. 네. 하시죠. 네. 딱 하나만 해주세요. POC에서 네. 오늘 나온 11번에 역할, 개조, 주요 장점, 활용문제 4개가 네. 있었는데 이 4개가 대제목이나 소제목에 같이가 돼요. 당연하죠.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역할 뭐예요? 그쪽 주요 장점? 1교시. 1교시. GPU죠. 근데 GPU 역할일 때 GPU는 정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2교시일 때 정의를 안 써도 만약에 저는 데이터 품질 품질 필요성 및 기술 요소예요. 물어본 게. 그리고 다음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술 요소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데이터 표준화 정의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될 것 같다. 데이터 품질은 딱 그 느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거야. 초등학생이 봐도 초등학생은 모르겠지만 한 고등학생도 봐도 데이터 품질 좋게 만드는 거겠지 뭐. 그게 정의가 뭐가 필요한가? 그럴 때는 그냥 1달러에다가 필요성을 그냥 데이터 품질 필요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경우는 1달러의 데이터 표준화의 개요 그리고 다 나에다가는 필요성 표준화 기술 요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GPU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GPU는 정의는 써야죠. 왜냐하면 GPU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통
1단락에다가는 GPU 역할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아까 그리고 1교시 시험은 표가 두 줄이 아니 2교시 시험은 두 줄이었지만 1교시는 한 줄이에요. 한 줄. 표가 한 줄에 한 개씩 써야 돼. 한 줄 한 개씩.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념 역할 3개 딱딱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에다가는 구조 및 주요 뭐 3에다가 활용 문양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구조가 구성도가 주요 그쵸. 여기다 구성도 그래야지 구성도. 구조 그러니까 그게 표를 써야 되냐 저는 원래 물어본 거는 표로 써야 된다는 주의긴 한데 표로 안 써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차 하나는 구조 애매하잖아. 이거를 표로 썼다고 해서 욕을 먹거나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욕을 먹거나 왜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저는 저 같으면은 표로 쓸 건데 근데 그림을 그려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GPU 그림 못 그릴걸? 기술 못 그려. 그러니까 표를 써야 될 거야. 딱 그 느낌이 와. 이거는 안 되겠어. 그러면 표를 발라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쭉 한 1.3페이지, 1.4페이지가 다 표가 되겠죠.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러면 쓰면서 팔 아파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겠고요. 다시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공부 다시 돌아가 보시죠. 어디까지 갔을까? 5페이지 가다가 2.5페이지? 가다가 추가까지 했어요. 2.5페이지 만들고 가다가 추가하는 것까지 했다. 아, 네, 잠시만. 2.5페이지. 아까 개념 이거 물어봤나? 아, 이거. 네, 개념 필요성 동양 기술 요소를 3페이지 만들다가 네. 오, 잘생겼는데 기억력 좋네.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한 페이지 써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반, 필요성 반 표로 딱딱 쓰면 돼요. 그리고 근데 나는 3단락에다 뭔가 쓰고 싶잖아.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목차라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한 페이지 아까 3개 쓰는 거 똑같이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면 3번 1번에 개념 및 맞네요. 그래서 개념 필요성 3개 쓰고 당근 한 줄 쓰고 이다가 동양. 그러면 나에다가는 동양 쓰겠죠? 나에다가는 동양 뭐 쓸까요? 그림 그릴 건데. 동양 쓰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하면 뭐 개념도도 쓰고 분류도 괜찮아요. 어차피 분류할 거니까. 뭐 메커니즘. 동양의 메커니즘이 있나? 없겠죠. 어쨌든 메커니즘. 그럴듯하게 쓰면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이거 볼까? 이거 더 많이 보겠지? 물어본 거. 그래서 어쨌든 동양 개념도나 아니면 동양 분류 이런 식으로 사이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또 여기 기술 요소는 또 똑같이 한 바닥 쓰면 될 것이고 기술 요소도 마찬가지. 기술 요소 분류, 기술 요소 개념도. 그리고 그러면 0.5페이지다. 이게 0.5페이지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한 5칸 정도, 최소 5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딱 아다리가 3페이지 만들기 아다리가 딱 좋아요. 이게 첫 번째는 개념의 필요성을 한 페이지, 동양 한 페이지, 기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쓰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나는 플러스 알파 쓰고 싶어. 그러면 개념과 필요성을 반 페이지로 바르고 그 다음에 동양 5줄 딱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강글 어떻게 해요? 강글 쓰지 마.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줄에 강글 쓰면 좀 짜치더라고. 저는 썼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저는 강글에 좀 집착을 해서 썼는데 제가 나중에 측정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거 썼어? 힘들게 강글 쓰고 있지. 의미도 없는데. 팔 아프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정도면 여기에 근데 개념이 나왔어. 다시 또 이제 개념이 물어봤어. 개념 필요성이 있고 똑같이 개념 등장 배경 1단락에 쓸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2분의 1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좀 전처럼 등장 배경 3개면 되지. 뭘 얼마나 등장 배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 당신들이. 3개면 돼. 충분하니까 등장 배경 3개. 만약에 이런 것들은 3개씩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필요성만 물어봤어. 그러면 목차가 달라지겠죠. 똑같이 가다가 똑같이 하고 이게 필요성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 품질이야. 데이터 표준화가 데이터 품질에 대한 필요성. 데이터 품질 개념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빼고 4칸 딱 나오죠. 그룹핑하고 하나, 둘, 셋, 8줄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딱 봐도 개념이 누가 봐도 알 것 같으면은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데 써서 손해 보진 않아요. 써서 손해 보진 않지만 안 써도 되는 누가 봐도 아는 것들 쉬운 용어들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된다. 그런 걸 수 있죠. 오늘 같은 범정 불평가 아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알면 패스. 그건 선택. 이렇게 가든지 아까 했던 여기에 개념, 필요성 이렇게 가든지 그 2가지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근데 그게 그 토픽의 깊이에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목차는 다 끝나요. 이제 목차는 이제 거의 정리다.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제 연습을 해봐야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쓰세요. 그냥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는. 그리고 2교시 쓸 때는 목차 보통은 어떻게 이것도 사바사긴 한데 안 쓸 것만 먼저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안 쓸 거 먼저 지우세요. 근데 마음은 다 지우고 싶겠지. 근데 어떻게 다 지우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하나는 확실히 지울 수 있어. 정규 같은 거 확실히 탁 지울 수 있어. 나머지는 애매해. 그러면 놔둬. 그리고 머릿속에서 1번을 뭐 쓸까 딱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1번 난 시험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시험 보고 좀 받았어. 내가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어떻게 쓰냐? 제껴. 그리고 1번 쓸 거야. 동그라미 써. 왜냐하면 또 똑같은 거 2개 쓸 수 있으니까. 썼어.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목차 잡죠. 정의 목차. 이거는 원칙. 더 보세요. 이것도 핵심 원칙이야. 핵심 원칙이 한 5개 6개 아세요? 한 3개만 쓰면 되겠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템플릿으로 들어가는 거죠. 등장 배경 그 템플릿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본 게 많으니까 이거를 한 페이지 쓰면 이게 너무 내가 선 넘는데? 오케이. 그럼 이거를 0.5로 가자. 오케이. 0.5로 가고 0.5로 아니 1달러. 저는 이렇게 해서 1달러 쓰고 보안 모델 구성요소 다단계. 그냥 구성요소 다단계 뭘 묶지? 구성 요소하고 이쪽 전에 오케이. 그러면 나는 구성을 자신 있으니까 얘는 2달러, 얘는 3달러 쓰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0.5가 남겠죠. 이해돼요? 물어본 게 되게 많지만 되게 심플해져요. 근데 되게 심플해져요. 물어본 게 많지만. 저런 문제는 그렇죠. 다 표죠. 얘 하나 있네. 그림. 얘 하나 있고 4달러 그림 그리고. 그림이 있어야 예뻐.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글씨 못 쓰니까. 글씨 잘 쓴 사람들은 글씨만 써도 돼요. 뭔들 걔들은. 그리고 이건 하지 맙시다. 너무 복잡해. 이거는 물어보기 너무 많아서 굳이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안 들어가. 이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 오케이. 딱 배움이지. 이제는 뭔가 3개 물어본 건 딱 3개잖아요. 개념 프로세스 비교. 3개잖아요.
그런데 세 개인데 두 개 하나 붙지 않고 이거를 0.5로 일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할 때 이제 쓸 거야. 이걸 다 썼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동그라미 다 썼어. 끝 쓰고 뭐 쓰지? 아씨 미쳤겨. 오케이 이거 쓰고 관리 개념 이거는 1달러 이거는 2달러 3달러. 왜냐하면 이게 답안지에다 이렇게 문제를 쓰고 가야 쓰면서 분명히 이렇게 잡으면서도 목차 시간 한 30초 최소 30초에서 1분은 쓸 거 아니에요. 한 30초면 돼. 30초. 그 30초 우리한테 30초는 진짜 금 같은 시간이죠. 마지막에 30초 막 갈겨 쓰잖아. 30초. 근데 만약에 이걸 표시도 안 하고 나는 개념 써야지. 먼저 개념 써야지. 근데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쓰지? 한 페이지 쓸까? 두 페이지 쓸까? 또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다 표시해주면 얘는 2달러 쓰려고 했지. 그러면 과감하게 프로세스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지에 표시를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30초든 1분이든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오케이 개념하고 들어가지 않고 개념 프로세스 관리 비교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있구나 이렇게 구성해야지. 오케이 1 문 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안지 꼭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가장 심플한 거는 111이죠. 근데 하지만 이거는 논외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개념이니까 이건 1달러 쓰고 2분의 1 1페이지 1페이지 그리고 4달러에 2분의 1 심플하죠. 이제는 점점 이제 이게 이해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 쓸 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다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2교시 문제는 문제는 최대 2줄이에요. 2줄. 2줄만 쓰세요. 왜냐하면 답안 쓸 시간도 없는데 문제 쓰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문제 쓰다가 스트레스 받고 언제 다 써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2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본 거. 문 3 1 IT 프로젝트 관리 개념 2 프로세스 3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비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쓰는 거죠. 딱 봐도 얘가 성의가 없네라는 성의와 정성의 그 중간 사이 애매하게 느낌만 전달되게 이렇게 해야 글자가 줄잖아. 지금 몇 개가 줄었어. 똑같이 쓰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그리고 목차를 세 줄 써버리면 너무 많이 비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얘 잘 몰라서 목차 세 줄로 밀어버린다?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함축해서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 개념 1 개념 2 구성 요소 3 이거는 줄 것도 없네. 이거는 나중에 하시죠. 이것도 줄 것도 없네. 이것도 만약 하면 1 서비스 특징 2 성능 요구사항 3 주파수 이런 거 주는 순간 또 나락같이. 왜냐하면 또 이거 글씨가 적잖아. 굳이 적으면 특징만 써. 그러면 이 새끼 봐라. 그러니까 성의와 안성의의 중간에 그 어느쯤 명분만 안 준 거죠. 얘가 성의가 없는데 있긴 있네. 저 새끼 애매한. 딱 그 정도의 선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선만. 이건 다 써야지. 이 정도는 써주면 이 정도는 써야지. 이건 어떻게 다 써? 그러니까 그 성의와 안성의의 그 어느 정도만 딱 명분만 안 주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개념 구성 요소 4개 물어봤죠. 뭐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개념은 빼서 이거를 갖다가 작성하는 게 좀 더 분량 확보가 있잖아요. 개념 이게 우겨 넣으면 둘 다 2분의 1밖에 못 쓰는데 개념을 위로 어차피 개념 쓸 거잖아. 어차피 위에 1달러에 쓸 건데 1달러로 1 빼자고. 1달러 빼면 1. 네, 저는 실전에서 이렇게 쓰죠. 이제는 이게 1.
그리고 구성 요소. 구성 그래. 구성 아씨. 그냥 이거 하자. 아니다. 이거는 2, 3. 이렇게 저는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성 요소 많이 알거든. 그런데 쉐이핑과 폴리싱을 반 페이지로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개념도 써야 되고 그림도 좀 그려야 되고 비교도 최소한 한 네 개는 써야 되는데 이거를 반 페이지 쓴다. 이건 좀 앞에 것 같아. 그래서 욕심 버리고 구성 유유하면서 얘를 구현 알고리즘을 묶어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진짜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이건 손절이야 손절. 과감하게 이거를 위해서 두 개를 희생하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안 되면 네, 갔다 오세요. 그럼 저기서 질문 아까 하나만 나왔는데. 한 10개 할 거. 카운트 3개. 사원 3개. 사원 3개에서 5개에서 2개 썼어요. 3개 남았어. 11시까지 한다니까 그죠? 아니,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질문. 눈만 뻥긋뻥긋 뜨지 말고. 네. 말씀해주세요. 뭐였던 거요? 고기 같은 경우 지금 폴리싱하고 저기 뭐죠 쉐이핑 두 개를 모르죠. 네. 구성 요소에다가 가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바닥에 두 개를 다 이거요? 구성 요소는 쓰는데 뭐에 반바닥에 못 써요? 표만 쓰면 되죠. 비교표 같이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네. 두 개를 묻는 거잖아요. 폴리싱하고 쉐이핑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각각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문제 하나였을 때. 그러니까 헷갈려.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건 목차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 일단은 가정했을 때. 하나 일단은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특징. 충분히 특징 올릴 수 있죠. 1달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1달러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 내가 1달러에 뭘 쓰는지를 고민하면 딱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1달러에다 식스지 이동통신 이 정도는 개념 쓸만하죠. 식스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개념 쓸 텐데 개념하고 또 개요와 원래 개요 안에 개념도 들어가고 특징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특징도 들어가고 이게 가장 큰 범주가 개요이기 때문에 개념 특징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특징 1달러로 가는 거죠. 특징 1달러. 그리고 얘 2달러, 3달러. 이렇게 쓰고 막 4달러 쓸 게 있어. 그러면 뭐를 써놔. 이게 써놔. 그리고 만약에 4달러 쓸 게 없어. 4달러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쓰면서 생각나요. 어차피 쓰면서 생각나니까 4달러 만약에 4달러 쓸 게 딱 떠올랐어. 4달러. 우와. 오케이. 그럼 4달러 써놔. 왠 줄 알아요? 까먹어요. 되게 웃긴 게 막 써다가 그 표에다가 뭐지? 일단 넘어가자. 예를 들어 예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쨌든 막 썼어. 쓰다 갑자기 기억났어. 오케이. 이거만 마무리 써야지. 돌아갔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요. 무조건 적어놔요. 무조건 했으면 답안지에다 문제지에다 적어놔요. 안 까먹. 왜냐면 진짜 까먹고 계속 쓰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니까. 기억 났다가 안 났다가 안 났다가 안 났다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교시 특징 기억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네. 그러면 1달러에 제목을 어떤 서비스 식스드 이동통신 서비스 특징. 하고 내용상에 그냥 개념 좀 깔아주고 들어가시는 똑같이 해가지고 거죠. 개념 특징. 제목은 6G 이동통신 서비스 특징. 제목은 절대 바꾸면 대제목은 바꾸는 게 소제목은 마음대로 하세요. 소제목은 둘 중에 나중에 아무데나 하나 있어도 돼. 만약에 개념을 물어봤는데 대제목에 1 개념 썼어. 여기다가 개념 쓰고 여기다가 기술 요소 써도 돼.
소제목에 있는 대제목에 있는 그대로가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목차를 따라가면서 채점을 하거든요. 찾아가게 돼 있어 우리는. 어딨지 찾아가는데 목차 어딨지? 왜 헷갈리네. 그러니까 개요를 물어봤는데 개념을 물어봤는데 개념 어딨지? 개요가 개념인데 개념을 찾고 있다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상한 건지 개념 분명히 개요가 개념이지. 진짜 붕딱들 저도 마찬가지. 못 찾아. 왜 개념이 어딨지? 왜 개요밖에 없어? 개념이 어딨어? 그렇게 찾게 돼요. 찾게 만드는 명분을 주지 말자고요. 그러면 개념도 없잖아요. 만약에 됐어. 개념도 없네. 저는 그럼 진짜 너무 행복해요. 채점할 때. 모의고사 채점할 때. 그러면 한 12점 주고 넘어가요. 근데 누가 보잖아. 그러면 개념도 안 썼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개념이에요? 아니 기본적인 목차도 작성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점수 줍니까? 근데 그러면 그래서 점수 줘야죠. 12점이나 줬잖아요. 그러면 네. 꼴이 되죠. 그러니까 명분을 주면 돼. 꼭. 그러니까 명분 주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럴듯하게만 좀 쓰면 돼. 명분만 주면 깔 수 있는 명분만. 그럼 그 사람들은 냈다 땡큐하고 점수 대충 매겨볼. 그러니까 글씨가 그지 같은 사람들이 글씨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4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읽으니까. 안 읽어. 읽는 척해요. 읽는 척. 밑줄 정도 몇 개 거주고. 심지어는 밑줄도 없는 거 있죠. 채점할 때.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안 받겠지만 IT 모의고사 볼 때 밑줄 없죠. 그냥 점수만 딱 있죠. 땡! 점수만 딱 있는 거 있어요. 기분도 엄청 나쁘지만 난 읽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안 읽었다고 봐요. 느낌으로 채점을 하니까. 네. 다음 것도 가볼까요? 오! 이것도 이제 그림이 딱 보이시죠? 그림이. 첫 번째,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4달러 못 쓸 것 같대. 그러면 그냥 1, 2, 3. 꼭 이렇게 목차를 잡고 들어가세요. 답안지에다가. 문제지에다가. 안 잡고 하면 헷갈려. 까먹어. 내가 이렇게 처음에 구성을 했는데 다음에 오면 아까 까먹은 것처럼 계속 까먹어. 계속. 까먹고 기억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무조건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난 4달러 모르겠어. 플러스 알파 모르겠구나. 지금 쓰기 바꿔 죽겠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2.5페이지를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2.5페이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여기 2분의 1 페이지 1페이지 쓰면 되겠죠. 심플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하고 이점, 개념이랑 뭐 원칙, 개념이랑 특징, 배경, 등장 배경을 여기다가 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0.5페이지 바로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이제 쉬워질 거예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앞에 필요성 1달러로 땡길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만약 여기에 문제가 탑성 데이터 2점을 물어봤어요. 이런 고민 되지. 2점을 물어봤으면 이거를 앞으로 땡기냐 아니면 뒤에 생성 절차랑 얘랑 묶으냐. 이거는 저는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걸 개요로 넣기에는 좀 그런데 2점은 필요성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 시험은 기세가 절반이에요. 실전에서는 아까 그 현서 멘토님은 한 1년 전부터 선수였어요. 공부를 한 2년 몇 년 했다면서요?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한 1년 6개월은 선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전에서 약해요. 실전에는 기세입니다. 기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 쓰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좀 전처럼 했잖아요. 딱 정하는 거죠. 2점? 2점은 필요성 아닌가? 오케이, 필요성.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막 쓸 수 있는 2점 필요성이지 뭐 2점 필요성이지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쓰는 게 틀림이 없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딱 밀어붙여서 얘는 1달러. 왜? 필요성이니까. 사실 틀릴 수 있지. 하지만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은 쓰고 넘어가야 다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일단은 기세로 자신감 가지고 원래 나를 만족하는 게 나의 만족이 제일 중요해. 나의 만족을 시킨 다음에 1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를 그냥 2점하고 그냥 묶자. 절차로 묶을까? 이제 묶어볼까요? 또 이제 딱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들. 1번.
2번. 뭘까요? 2달러, 3달러 할 때? 이제 안드로메다로 막 가시죠, 이제. 2번이겠어, 아니? 그쵸? 왜 2번이야? 비법 쓸 게 더 많아요. 그쵸. 그것보다 정답이 있습니까? 쓸 거는 2점이 훨씬 많죠. 알게 뭐 2점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던데 다 쓰지. 정답이 있기 때문에 기법을 당연히 3달러로 아니 3페이지로 이제 가셔야겠죠. 다음 이제 알겠죠? 이거는 이제 안 봐도 되겠죠? 개념 필요성, 개념 특징 0.5 2분의 1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오케이? 쉽죠? 상황이 쉽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점점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세 개 물어봤는데 꼭 느낌이 아이아스 파스 사스 보는 것 같죠. 이제는 이제 고민을 해야지. 이상적인 거는 1, 2, 3, 4, 0.5예요. 이거는 빼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손이 이제 금손이 될 때 금손이 되면 그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묶어야 돼요. 어떻게 묶을 것인가? 기준 레이어가 똑같아. 그러면 뭐라고 했죠? 잘 쓸 수 있는 거. 내가 많이 잘 쓸 수 있는 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많이 쓸 수 있어요? 데이터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훨씬 많잖아요. 그냥 막 그러니까 마이닝을 3달러 쓰고 얘를 2달러 쓰는 거겠죠. 딱 기준을 그렇게 잡아보세요. 그렇게 잡으면 이거는 문제가 좀 어렵네요. 지식 재산의 유형 그리고 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 근데 물어본 거는 총 4개예요. 4개. 4개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저는 이제 딱 오면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자라고 저는 딱 판단이 들긴 하는데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첫 번째는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1, 2, 3 쓸 거예요. 이거 2분의 1 페이지. 2분의 1 페이지.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묶으라고 했는데 이건 묶기 참 애매하네. 그러면 얘를 2달러, 얘를 3달러. 그리고 유형을 2달러, 얘를 3달러. 왜냐하면 개념과 유형은 반 페이지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계속했던 것처럼 1달러 쓴 것처럼 두 개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1페이지 1페이지 그건 빼고 이게 전부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걸 찾아보시는 거죠. 찾는 거죠. 근데 이걸 유형을 2달러에 놓고 얘를 2개를 묶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죠. 오케이, 빼. 방법은 2가지야. 그러면 1번을 할 것인가 2번을 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이제 1달러에다가는 지식재산의 필요성 같은 거 쓰면 되잖아요. 만약 이런 것들은 충분히 1달러에다가는 지식재산은 필요하니까. 필요성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 것이냐 이렇게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럼 어쨌든 0.5, 1, 1 그리고 4달러. 4달러는 어차피 플러스 알파 둘 다 남겨놓은 상황이고 1번으로 쓸 것인지 2번으로 쓸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마인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번을 쓸 겁니다. 네. 2번으로 배치면 하면 네. 2번으로 하면은 2번의 가가 유형이 되고 그렇죠. 가가 유형이도 나가 개념이 다음 장 넘어가니까 어? 개념이 다음 장 넘어가. 그렇죠. 뭔가 그거 좀 준비할 거야. 왜? 개념 지식재산권 개념이 뒷장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난 그게 기세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러면 일본어를 쓰지 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계속 고민할 거거든. 그 고민을 하지 않게끔 이건 불리할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딱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확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1번이든 2번이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그런 기세를 통해서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제가 꽈을 거예요. 이거는 개념과 목적인데 개념과 목적인데 목적과 개념을 제가 꽈서 한번 내봤을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렵다. 인간적으로. 꽈지만. 근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원칙이 저만의 원칙이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4단락이 시사점 고려사항 나오면 4단락은 안 써요.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이때는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적과 개념 나오면 이 새끼 봐라. 무조건 개념이 먼저지. 1. 개념 및 목적. 그러면 이제 나락갑니다. 나락갑니다. 지금 가방사 나오세요. 도시락 안 먹어서 도시락까지 먹고 나오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물어본 대로 써요. 우리 물어본 거대로 안 쓰잖아. 오케이 10점. 끈끈이 안에서 순서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차도 안 되고 물어본 것도 안 돼요. 절대. 아까 뭐 2PC, 2PL 물어봤는데 만약에 표에다가 여기다가 2PC, 2PL 나가잖아? 우리 여기가 2PL로 보고 있어. 근데 2PC야. 뭐 이 새끼. 목차도 안 봐. 여기는 2PL이야. 딱 그 위치만 봐. 위치만. 딱 그러면 사랑해. 진짜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꼬지 마세요. 꼬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보세요. 그냥 문제의 의도. 어떤 병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 써줄게. 그런 마인드로 그냥 쭉쭉 쓰시면 됩니다. 이것 봐. 최근 자율주행 의료기기, 스마트 팩토리 등 중요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죠. 미친 거죠? 이거 어떻게 써? 하나하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화가 제가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해볼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써야 되잖아. 하나 물어봤으니까. 뭔가 흐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강의할 때 이거는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안전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FMEA, FTA 하죠. 이거는 1950년도에 나온 거예요. 1950년도에 나온 거고 요즘에 현대 뭔가 시스템이 발전됐으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디지털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자동차도 되게 구리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현대화가 됐어요. 현대화가 나온 게 뭐 키워드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대. 1단락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기법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안정성 분석 기법. 이거는 여기 그림 하나 그려주고 2단락 나에다가는 예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3단락에는 현대의 소프트웨어 안정성 분석 기법 한 다음에 그거 딱 쓰면 되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는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차 잡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나오는 거는 쓰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다가 멘탈 나가면 이제 집에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 갈 일도 없고 그냥 쓰면 되니까 쓰시면 되고. 다음 리드 언두. 이거는 진짜 애매할 것 같다. 우리가 그 회복 기법에서 회복 기법도 있지만 동시성 제어 기법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4단락을 만약에 쓸 게 있다고 쳐요. 4단락을 쓸 게 없으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1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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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락, 3달락 한 페이지 가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겠죠. 이것도. 아마 이것도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야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논낸 것 같고 이게 아까 전에 있는 개념하고 분류인 거죠. 그래서 1달락에는 병렬 컴퓨팅의 필요성, 가에다가 2에다가는 병렬 컴퓨팅 개념 그대로 쓰고 가에다가는 똑같이 병렬 컴퓨팅에 근데 여기다가 리듬으로 쓰죠. 왜냐하면 너무 작잖아. 총 7자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총 19자 한 적게는 18글자 많게는 20자까지 쓰는데 7자로 치면 너무 짜치니까 그 앞에 병렬 컴퓨팅에 대한 리듬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병렬 컴퓨팅 개념 꽉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에다가는 저는 병렬 컴퓨팅 특징. 왜냐면 근데 여기는 다에는 리듬으로 쓰는데 나에는 리듬을 잘 안 써요. 나 쓸 게 없거든. 카에 썼으면 됐지 뭐 나에 뭐 쓰나? 또 나만의 또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누구는 또 이것도 써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다는 좀 쓰는 편입니다. 목차가 짧을 때, 목차가 길 때는 안 쓰는데 목차가 짧을 때는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써주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겠죠. 개념에도 구성도랑 개념 네. 아예 개념이라고 했는데 네. 구성도랑 잠깐만요. 1의 필요성 썼고 2 병렬 컴퓨터 개념 썼어요. 4 병렬 컴퓨팅의 개념. 네. 여기 목차에다가 아니면은 여기 그림에다가 여기 안에 여기 안에는 써도 되죠. 네 마음대로 쓰세요. 막 구성도로 쓰든 안 구성도로 쓰든 뭘 하든 마음대로 쓰세요. 누가 뭐라 1도 타격감이 없어요. 뭐 쓰든지. 왜냐면 여기는 개념 보러 왔지 구성도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개념만 보고 나갈걸요. 왜냐면 개념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은 해설지에 있는 거 개념밖에 몰라. 왜 만약에 구성도가 없어. 그럼 얘는 구성도를 어떻게 알고 채점을 해요? 그렇죠? 만약에 구성도를 물어봤으면 구성도가 안에 있으면 이 해설지의 그림과 이 그림과 유사하네 아니면 뭐 뭔가 좀 있어 보이네 그러면서 채점을 하겠지만 구성도가 없는데 구성도를 똑같이 그렸어. 근데 이 사람이 이 구성도에 플러스 알파를 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성도는 자기는 잘 몰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안 될 수 있겠죠. 물어본 거에 집중. 여기는 그냥 말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림 그리고 여기다가 개념 쓰는 게 아니라 광의적 개념, 기술적 개념, 협의의 개념, 뭐 재무적 개념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좋다니까요. 근데 못 써. 못 쓰니까 우리가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만든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야 가독성도 좋아 보이고 뭐 하는데 개뿔 쓸 게 없으니까 못 채우니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 왜 그래? 어차피 뒤에 표 나와서 똑같이 쓸 건데. 네, 지금 이제 목차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목차 질문. 사원님 아직 3개 남았습니다. 하나 했나? 질문 없어요 이제? 그러면 한 10분만 쉬고 다시 할까요? 집에 가고 싶죠? 지금 고개 또 끄덕끄덕 하고 있어. 다와트간 그거 잠깐만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갈까요? 잠깐만 하죠. 한 15분에 15분만 합시다. 내 손이야. 여러분 손이지. 난 손이 아니야. 맞잖아. 잠시만요. 이렇게 열과성을 다 하는데 저는 나보다 설명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진짜. 어떤 멘토들도 뭐 백기영, 정상, 다 뭐야. 뭐지 내 앞에서. 답안 작성.
이거는 나 예전에 뭘 했냐면 그 채점하는 시간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채점하느냐를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이 화면은 예전에 채점을 실제 한 권당 답안지 한 권당 몇 분의 채점을 하는지에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답안지 한 권을 보통 3분에서 4분 3분에서 4분 정도를 보더라고. 3분에서 4분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저는 아주 너무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3분 4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는 KFC 모의고사고 그 다음 주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는 이날통이니까 이날통은 정답 있는 거라서 다음 DS 할 때 디지털 서비스 할 때는 아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선수들 거 한두 개 그리고 글씨 좀 가독성 별로 안 좋은 거 있죠. 그 사람들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인원수대로 채점을 다 3개잖아요. 3개. 1교시 3개, 2교시 3개, 총 6개가 되겠죠. 그분한테 나 출력 좀 할게. 사람들한테 보여줄게.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인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6건을 나눠드리고 이제 각자 이제 채점을 하는 거죠. 1교시는 어떤 게 중요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3분이나 4분 안에 1교시도 채점해보고 2교시도 채점해보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채점할 때 뭐가 중요한가? 키워드가 중요한가? 우리 기사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표는 설명은 왜 설명을 안 본다고 하지? 또는 표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중요한가? 표가 중요한가? 강글이 진짜 중요한가? 뭐 그룹핑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좋아서 그래서 정답 있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 있는 거는 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채점을 딱 정답 있는 거는 채점하기 진짜 편하거든요. 딱 그거만 탁탁탁탁 오케이 6점, 7점 그렇게 정답이 돼요. 근데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제가 왜 소설을 안 읽는다라는 말을 하는지도 또 이해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채점을 한다라는 그거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가독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독성이라는 거 말씀을 초딩 글씨라도 읽히기만 하면 돼요. 1교시 전략. 1교시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1교시는 어차피 1교시는 1.3페이지 가잖아요. 1.3페이지. 기본적으로 1페이지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 1페이지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1페이지 쓸 때는 머리 뚱뚱하게 하면 대두가 돼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페이지, 한 페이지 끝낼 때는 2줄 정의, 보통 2줄 정의해요. 근데 여기에 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스타일이 이제 1교시 같은 경우는 2줄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쓰는 경우는 여기다가 정의 2줄 특징 1줄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정의 특징 3줄 특징은 이렇게 3줄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반 나눠서 여기 정의 기술 요소 뭐 특징도 되고 마지막 한 부류는 정의 그림 이게 1달러 템플릿의 거의 90%입니다. 한 95%?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템플릿은 1달러 1번 템플릿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고려할 게 마지막 여기 설명할 때 여기나 여기 그 절반 여기 보통 3줄이거든요. 3줄. 여기도 3줄이고 여기도 다 3줄이에요. 3줄 쓰는데 절반만 쓰면 글자 수가 총 한 15글자밖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의를 만약에 쓸 때는 정의 공간을 좀만 더 넓혀주는 게 좋아요. 1대1로 하지 마시고 한 여기를 그림에서 1cm라도 좀 더 여백을 둬야 여기 그림을 좀 그림 칸을 좀 줄이던가 이런 식으로 그려야 정의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여러분들 이제 비교표 할 때 보면 정의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3줄이니까 반 잘라서 3줄 쓰니까 뭐 키워드만 써도 사실 꽉 차는 분량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정의 쓸 때는 조금 이건 센스죠. 정의 쓸 때는
그 그림 공간을 좀 밀어서 정의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페이지 작성, 이거랑 이거는 1페이지 작성할 때, 이런 거는 이제 1.3페이지 작성할 때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작성하시면 되죠. 저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요. 네. 다른 문제도 다 저 패턴을 유지해야 아니죠. 그럼요. 더 다양한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얘 한번 쓰고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면 3번 한번 쓰고 5번 한번 쓰고 4번 한번 쓰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문제 쓸 때도 전략적으로 1번, 2번, 3번 아까 템플릿 바꿔가면서 4페이지 쓰고 저는 전략적으로 모르는 거는 무조건 4번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한 34페이지 나가요. 그래서 이걸 6분에 끊었습니다. 모르는 걸 왜 고민해? 어차피 3점인데. 항상 그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고민하면 3.5고 고민하면 저희가 채점할 때는 고민하면 4.5고 고민 안 하면 4.4예요. 똑같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고민. 모르는데 왜 고민해? 만약 딱 토픽이 나와. 아까 모니터 나왔어. 얘 모니터 쓰라니까요. 진짜 쓸 거 없으면 고민해서 생각도 안 나는데 무슨 고민하세요? 그냥 이거 쓰면 되죠. 그림을 그리세요. 상상 이게 소설을 쓰라는 거잖아요. 소설 우리는 소설 기본 반도 그렇고 중급 반도 그렇고 소설을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상상력. 만약에 세마포 진짜 짧은 시간에 세마포 제가 소설 그렸고 세마포 세미 그래 세미 프로야? 프로는 아닌데 세포 뭐 세마 그래 이거는 세미 오늘 세미 그래 이거는 CAOS에서 운영체들끼리 세미 서로 공유하면서 뭔가 세미면 간단하게 서로 통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다 그냥 소설을 그린 거 소설을 그리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픽스를 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면 되지 쓰다가 이거 아닌가? 이게 저건가? 어차피 4점인데 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냐고 똑같이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어차피 4점이니까 어차피 4점입니다. 쭉 쓰세요. 시간 확보해요. 어차피 3점 4점을 주잖아요. 틀려도. 근데 다 못 쓰면 빵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점 4점을 받고 그렇게 짧게 대충 쓰는 이유는 다음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모르는 거를 왜 10분 쓰냐고. 모르는데. 아는 거 10분 써야지. 아는 거. 모르는 거는 6분에 땡겨야죠. 어차피 4점인데 여기다 ROI를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내가 확 감당 가능해. 한 31분이야. 오케이. 그럼 다시 4, 5, 6을 4페이지 왔습니다. 죽을 것 같네. 막 숨이 허덕허덕해. 65분이야. 네 문제 남았는데 허덕허덕대. 그러면 이제 7번은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6분 땡기죠. 그럼 71분이야. 돌려. 다시 돌려서 3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총 13페이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모르는 거 넣는 타이밍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자꾸 1페이지가 7분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1페이지는 잘 쓰고 싶으니까 1교시 첫 번째 문제를 8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그럼 기분이 달라져. 기분이가 좋아. 써보면 딱 넘어가는 순간 8분에 내가 넘겼어. 기분이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넘겼어라는 그 자신감.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실전에서 나 누가 7분에 넘기냐? 저 새끼 벌써 넘겼어. 나 아직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3분의 2밖에 안 썼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 5분 너무 빨리 넘기면 티나잖아. 그래서 5분에 6분에 넘겨. 그리고 올 때 조용하게 일부러 너네 당황스럽지? 그러고 저 이게 전략인데 돌아올 때는 소리 안 나게 바로 돌리지 않으면 왜냐면 날 쳐다볼 수 있으니까 이제 다시 왔네. 에이 이 새끼 와라. 다시 돌아올 거면 넘기기만 했는데 살짝 좀 이따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그 중간에 쓰는 거는 1페이지는 7, 8분 정도에 끊으세요. 8분. 늦어 최대 9분.
그러면 기분이가 달라서 쓰는 게 좀 더 시간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1교시 이건 템플릿 이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리고 네 대표적인 거 제가 대표적인 거죠. 아까 있던 개념하고 그림. 근데 지금은 저는 반반 썼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 개념을 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헤비해.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그림을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이 썼으니까 이건 특강 자료에 있어요. 이거는 특강 자료에 있으니까 특강 자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한 1교시나 2교시 한 2개씩은 항상 썼어요. 맨 앞에 쓰고 맨 뒤에 쓰고 그렇게 1번에 쓰고 3번에 쓰고 그리고 이거 이제 그만할까 이제 그만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기술 요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보통 여기 쓰고 5대5로 잡는 사람 여기 빼고 5대5로 잡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술 요소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야지. 공간이 많으면 여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키워드 써보고 어디가 적당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 4대6 아니면은 4대6? 3.5대 6.5? 1대1로 봤을 때 이걸 10으로 봤을 때 이걸 한번 각자의 표시한 다음에 자에다가 표시를 반드시 해놔야 돼. 왜냐하면 그때 우리 보고서 쓸 때 보고서 쭉 표 나왔는데 여기는 표에 여기 표에 여기는 얘기가 있고 꼴배기 싫잖아요. 정렬이 돼 있어야지. 안 그래요, 기재부? 정렬이 돼 있어요. 정렬 안 돼 있으면 꼴배기 다시 써. 어떻게 이걸 보고 하라고? 다시 써. 한 장짜리인데. 그러니까 정렬을 맞아야 되니까 자에다가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에다가 표시를 나만의 잘 표시를 해놓고. 근데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정호님이 1대1로 쓰더라고. 그림 그릴 때 여기를 1대1로 써가지고 표를. 그러니까 이거 1대1 안 돼. 여기 기술료 좀 작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2대 여기 총으로 10으로 오면 2대 3.5대 4.5? 아니 3대 5? 이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아마 그 그림이 있고. 네. 여기에 지금 공백이 좀 보여서 네. 지금 1교시라서 한 줄씩 썼는데 이것은 무조건 한 줄이죠. 표준 프로토콜 영상 진료 표준은 2줄이고 저도 한 줄씩 쓰시는 건가요? 2줄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가 끌려가지 않아. 저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 키워드로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어. 이 정도 키워드는 2줄이고 1줄이고 뭐가 중요한가? 근데 그게 채점할 때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융통성 있게 어떨 땐 2개로 늘려야 하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1줄로 하되 이거는 진짜 죽어도 못 써. 만약에 딱 그럴 때 한 여기에 6칸 한 8칸이야. 아니 9칸이 강글 쓰면 되는데 근데 8칸을 어떻게 표로 쓰지? 우린 보통 6칸을 썼는데 그러면 이때는 보통 2칸도 쓰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리고 6칸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8칸이잖아요.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6개는 깔고 왔으니까 좀 그래도 조금 유두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키워드가 많아서 저는 뭐 제 답안집니다. 첼시. 보통 이렇게 쓰다가 저 마지막처럼 표준 프로토콜하고 한 줄 비잖아요. 이건 실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가운데 써야지. 표준 프로토콜. 아니면은 표준 프로토콜. 네. 다음은 뭐 이거는 넘어가세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룹핑도 다 외웠어요. 그룹핑도 여기 보면 비교 항목은 목적, 특징, 장점, 단점, 사례, 그리고 정보기기, 정책 관점, 고객 관점, 기업 관점, 기술 관점 이런 그때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많았는데 사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그냥 1대1로 매칭하지 않고 키워드 쓰고 그냥 그 외운 여기 그 그룹핑된 거 그냥 뭐 관리 측면, 비용 측면, 성능 측면, 반비성 그래서 쭉 그냥 썼죠. 그룹핑 보지도 않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고
만약 문제점이 나오면 뭐 장기적 과제, 제도적 과제, 사회적 과제 이런 걸로 쓰겠다. 기대효과 나오면 기대효과 문제 나오면 관점에 기업적 관점, 구성원 관점, 사회적 관점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룹핑도 한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기술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처럼. 그리고 1교시 전략 이거 같은 경우 저는 아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 그렇지 말고 저는 여기도 키워드 여기도 키워드 다 싹 다 키워드를 바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다 이게 LBWA가 키워드면 밑에 있는 LBW 안에 있는 기술 요소가 다 싹 다 외워서 저는 지금 뭐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정도의 수준이 없어. 2교시는 제일 첫 번째로 문제 아까 문제 선택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물어본 거 아까 말했자 물어본 거를 조금 이렇게 앞부분에 써주면 좋아요. 제가 항상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시죠. 여기 그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사에서 너무 개같이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품질은 자존심이고 납기는 생명이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 SI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쓰잖아요. 15.5점 모금답은 나왔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그 2교시 1단락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물어본 것들을 1단락에 배치를 해서 나한테 그 사람들이 읽는 거를 좀 읽는 수고로움을 조금 더 덜어주자라는 관점에서 좀 많이 썼습니다. 이후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 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다들 영원히 동나라로 가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하나. 이렇게. 2개 해도 돼. 아까 좀 개념이 응. 일단락의 개념 그림 그리고 개념을 두 줄을 밑에다 그리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강글이 나오잖아요. 네. 읽는 거 수고를 좀 개념을 위로 그리고 그림 그려졌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바산 것 같아요. 끝이야? 뭐 심플하네. 더 해줘다 말 좀 더 하게. 밑에다가 개념을 두셨길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없어요. 저는 밑에 걸 좋아하는데 밑에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둘 다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이쁜가. 그래서 예쁜 거 본인이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